한 주간 싱가포르 뉴스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3월 첫째 주하고 둘째 주에는 비가 많이 올 거라고 했는데요. 첫째 주에는 비가 하나도 안 왔어요. 둘째 주에는 혹시 많이 올 수도 있으니까 외출하실 때 우산 꼭 챙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는 1년 내내 여름이긴 한데요. 그래도 12월, 1월 달 되면 비도 좀 오는 편이고,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공기가 굉장히 선선하거든요. 그래서 좀 살만하다 싶어요. 그런데 이게 딱 구정이 지나면 햇볕의 강도가 틀려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거리를 다니면 햇볕이 굉장히 따가워지는구나 하는 게 느껴지거든요. 이제 매일매일 더워지고 있어요. 5, 6월 달이 제일 절정인데 마스크 착용하시고 다니시려면 힘드실 텐데 잘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싱가포르 북쪽 대기질이 3시간 동안 건강에 좋지 않은 수준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거는 헤이지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악취가 없는 오염물질인 오존이 증가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에는 싱가포르 많은 지역에서 타는 냄새가 났는데요. 그거는 조호바루에서 산불이 나서 거기에서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냄새와 연기 때문에 뿌연 상황에도 불구하고 공기의 질은 모더레이트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현재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도 그렇고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굉장히 건조한 기후가 이어져 가지고 자연적으로 발화되는 산불이 많이 나고 있나 봐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도 2월 둘째 주 이후에 약 30건의 화재에 대응했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작은 사이즈였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축구장 크기였다고 하네요. 타는 듯한 냄새가 나면 바깥에 외출을 하면 안 되냐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냄새는 그닥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합니다. PSI 수치를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요. 56에서 150 사이면 격렬한 야외 활동을 줄여야 하고요. 특히 임산부나 아이나 노약자분들은 가능하면 실내 활동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MyEMV라는 앱을 깔고 있는데요. 그 앱을 깔면 첫 화면이 PSI 수치가 나와 있어요. 그걸 클릭을 하면 1시간 내에 PSI 수치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굳이 이렇게 들어가 보지 않아도 그 앱을 깔고 설정을 알람을 오게끔 만들어 놓으면 PSI 수치가 안 좋게 나올 때는 저한테 알람 멀랏이 뜹니다. 헤이즈가 싱가포르에 곧 발생할 것 같냐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너무 건조해서 위험하긴 하지만 곧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으니까 나아질 거라고 하네요. 싱가포르에는 마스크 공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코로나 초기에 마스크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싱가포르 정부에서 싱가포르에도 마스크 공장을 세운다고 했었는데 나중에는 마스크 공장이 아니라 마스크 필터 공장을 하나를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마스크를 만들어내지 않고 첫 마스크를 만들어냈는데요. N95 그레이드를 받은 마스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와 헤이즈 모두를 차단할 수 있는 마스크인데요. 30번까지 세탁해서 사용이 가능하고 가격은 개당 18불이라고 합니다. 이번 달부터 구매가 가능하고 내년 2월까지 판매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아직 어디서 구매할 수 있는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싱가포르는 계속 지역 감염자가 아예 나오지 않거나 아니면 한두 명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해외 입국자 중에서 감염자가 생기는 경우 제외하고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감염자는 한 5명 아래로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주에 2명이 나온 케이스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몸에 감기 증상이 나타난 후 한 열흘 후에 병원에 갔나 봐요. 그래서 코로나 검사를 했는데 음성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계속 몸이 안 좋아서 다시 또 병원에 갔더니 그때는 양성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 검사가 100% 정확한 게 아닌가 봐요. 그래서 내가 몸이 계속 안 좋으면 음성이 나왔더라도 조심하고 계속 안 좋을 경우에는 다시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이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고 손 씻기도 예전보다 더 철저히 하고 하다 보니까 싱가포르에서는 최소 8개월 동안 독감 케이스가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싱가포르처럼 더운 나라인데 무슨 독감이 있나 하겠는데요. 이게 바이러스로 전파되는 거다 보니까 싱가포르에도 독감이 있고 그리고 독감 예방 접종도 합니다. 싱가포르는 싱가포르에 입국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코로나19 백신을 꼭 의무화하지는 않겠다라고 밝혔고요. ICCert라는 포털이 새로 생기는데요. 이 포털을 이용하면은 백신을 맞을 경우에 디지털 인증서가 그 앱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출국을 할 때나 아니면 입국을 할 때 백신 증명서를 보여줘야 할 때 이 디지털 백신 증명서를 보여줄 수 있게끔 한다고 합니다.
3월 10일부터 해외 여행객을 위해서 이거를 수행하기 위해서 모든 클리닉은 디지털 테스트 결과 인증서를 발급하게 된다고 합니다. 싱가포르 전역에 폴리스 카메라가 더 설치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우리나라로 치면 CCTV 같은 게 이제 싱가포르 전역에 더 많이 설치가 될 예정이고요. 2025년부터는 싱가포르에서 디젤 차를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모든 승용차와 택시용 차들은 2025년부터 새로 차를 구입하려면 디젤 차는 더 이상 구입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전기차의 도로세가 디젤 차보다 비싼가 봐요. 근데 앞으로 전기차의 도로세를 낮추어서 디젤 차의 도로세와 같은 수준으로 만들고 2030년까지 6만 곳의 충전소를 만든다고 합니다. 센토사는 장기 지속 가능성 계획의 일환으로 2030년까지 탄소 중립 목적지로 전환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계획은 녹색 경제에서 기회를 포착하고 세계 관광 산업의 반등에 대비하기 위한 노력에 따른 것이라고 하는데요. 탄소 배출을 줄이는 에너지 시스템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녹색 관광 명소 만들기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올해 5월 1일부터 싱가포르에서는 DP 패스 홀더가 일하려면은 워크 패스가 꼭 필요하다고 해요. DP 패스 홀더가 뭐냐면은 EP 패스 홀더라고 싱가포르에서 일할 수 있는 워킹 비자 같은 거를 주는 건데요. 그 중에서 금액 월급이 얼마 이상인 사람들을 EP 패스 홀더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EP 패스 홀더가 가족들을 데리고 왔을 경우에 그 가족들은 디펜던트 패스라고 해서 DP 패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남편은 여기서 일해서 EP 패스를 가지고 있고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DP 패스를 가지고 있는데 그 와이프가 싱가포르에서 일하기를 원했을 경우 예를 들어서 한국 카페 같은 데서 서빙하는 일을 한다 했을 경우에는 DP 패스 홀더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매점 주인이 그냥 정부한테 승인서만 얻으면 되었었어요. 과거까지는요. 근데 5월 1일부터 이 DP 패스 홀더도 일을 하려면 S패스나 아니면 워크퍼밋이나 EP나 이런 거를 받아야지만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런 DP 패스 홀더를 고용하려는 고용주들이 다시 또 이런 서류 작업들을 해가지고 정부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게 외국인들 SP 패스 홀더를 고용을 하면은 아마 또 정부한테 뭐 내야 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금액이 더 많이 내야 되는 거잖아요. 기존에 만약에 월급을 2,500불을 줬다 그러면은 2,500불 플러스에다가 정부에 내야 되는 금액 하니까 금액이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 정책도 외국인보다는 그냥 싱가포르원을 더 많이 고용하라는 의미에서 이런 정책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S패스 홀더들에 대한 규칙이 앞으로 10년 안에 계속 조금씩 바뀔 거라고 해요. 지난번 뉴스에서 전달해 드렸을 때도 제조업이 2023년까지 S패스 할당량을 20%에서 15%까지 줄인다고 했잖아요. 이런 것처럼 S패스에 대한 정책들이 계속해서 바뀔 거라고 합니다. 플라스틱 병과 캔을 넣으면 페어프라이스 적립금을 쌓아주거나 아니면 다른 포인트를 쌓아주는 기계들이 설치되어 있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이걸 이용해 봤는데 생각보다 쉽더라고요. 그림이 있고 설명이 있어서 그대로 따라하면 포인트가 적립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사는 동네엔 이 기계가 없어요. 그래서 한 번 그냥 궁금해서 한번 이용해보고 그 다음에는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포인트를 더 쌓아주는 것도 좋은데 기계를 좀 더 많은 곳에 설치를 해놓으면 사람들이 더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싱가포르의 예술 컬리지였던 나파하고 러셀 두 학교가 합쳐져서 싱가포르 최초의 예술 대학을 만든다고 하는데요. 당장 되는 건 아니고 몇 년 안에 될 거라고 합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전자담배가 불법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10대들이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전자담배를 이용하는 이유는 냄새도 안 나고 연기도 안 나고 그리고 진짜 담배보다는 건강에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2019년 8월부터 작년 2월까지 전자담배로 인한 심각한 폐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이 최소 68명이 되고요. 사망자의 평균 연령이 49.5세였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최연소가 15살의 텍사스 청소년이었다고 합니다. 요즘 커다란 나무가 쓰러지는 사고가 났다는 기사가 자주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나무가 집을 치면서 쓰러졌는데요. 그 소리가 너무 커서 집 안에 있던 사람이 비행기가 추락해서 떨어지는 줄 알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놀라셨을 것 같아요.
인명피해가 없어서 천만다행입니다. 3월에는 만 12세 어린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행사가 다양하게 있는데요. 에스플래네이드에서는 12세 이하 어린이들을 위한 음악, 연극, 춤이 선보이는 새로운 페스티벌 오브 패밀리 펀을 시작하는데요. 다음 주 수요일 3월 10일부터 3월 14일까지 진행을 합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는 에스플래네이드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요. 이번 주 일요일인 3월 7일까지 싱가포르 동물원, 주렁 버드파크, 나이트 사파리, 리버 사파리 티켓을 어른 티켓을 사면 아이는 무료로 들어갈 수 있는 1+1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번 주 일요일까지 구매하는 거지만 이 티켓 사용은 3월 중에 아무 때나 사용하시면 됩니다. wrs.com.sg에 들어가셔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센토사에서도 일부 어트랙션을 3월 한 달간 어른 티켓을 사면 아이는 무료로 입장 가능한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케이블카, 아이플라이 싱가폴, 마담 투소드, 자이언트 스윙, 세그웨이, 헤드락 VR 어드벤처, 로얄 알바트로스 크루즈 등을 1+1 티켓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NUS에 있는 자연사 박물관이 3월 6일부터 무료 가이드 투어를 다시 시작하는데요. 물론 입장권은 사서 입장하시는 거고요. 대신 가이드 투어를 무료로 즐기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투어를 들으면 정말 훨씬 유익하거든요. 아이들과 함께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얀마에서는 계속 희생자들이 나오고 있고 세계에서는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응원한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 어디에서도 지금 도와주려는 노력은 보이고 있지 않는 것 같은데요. 고종의 헤이그 특사가 생각나더라고요. 만국 평화회의에서는 열강들의 무관심 때문에 아예 그냥 발언할 기회도 얻지 못했고 다른 기회를 얻어서 다른 국제재단에서 을사조약이 대한제국의 뜻이 아니라 그냥 일본의 강압에 의해서 억지로 한 거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연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들 안타까워했지만 도와주는 데는 한 군데도 없었잖아요. 만약 일본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지 않았고 그래서 미국이 히로시마에다가 원자폭탄을 투하하지 않았고 그래서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항복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는 과연 지금까지도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었을까? 아니면 우리의 힘으로 독립을 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국제사회가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때 우리나라도 굉장히 안타까웠을 텐데요. 지금 미얀마 국민들은 얼마나 안타까울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싱가포르 정부에서는 미얀마에 살고 있는 싱가포리언들한테 최대한 빨리 미얀마를 떠나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은 올 2월에 작년 4월 이후에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왔다고 하고요. 코로나 때문에요. 그리고 파이자와 아스트라제니카 백신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과 노인분들이 위험 상태에 빠지는 걸 줄이는데 80%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밝혀졌다고 합니다. WHO가 올해 안에는 팬데믹이 끝나지 않을 거라고 발표한 기사도 있었고요. 볼보가 2030년까지 모든 자동차 라인을 전기차 생산 라인으로 바꾼다는 기사도 있었어요. 제가 놀란 거는 모든 자동차 라인을 전기차 라인으로 바꾼다는 것 때문에 놀란 게 아니라 볼보가 저는 이게 유럽 회사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2010년에 중국 기업이 볼보를 사서 지금은 중국 회사가 됐더라고요. 한국의 라면이 어마어마하게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라는 기사도 있었는데요. 지난해 수출이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사람들이 집에서 많이 즉석식품을 먹으면서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김치보다 4배 많은 6억 3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중국이 라면의 최대 해외 시장이고 다음으로는 미국, 일본, 태국, 필리핀이 그 뒤를 이었다고 합니다. 특히나 중국에서는 2018년도에 사랑받는 한국 명품의 신라면이 뽑혔다고 하고요. 미국에서는 지난해 라면의 판매를 견인한 게 방탄소년단하고 기생충 덕분이었다고 합니다.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에는 가끔 이제 영상을 유튜브 같은 데 올릴 때 라면 먹방을 하나 봐요. 그래서 전 세계 팬들이 따라서 라면을 많이 구입한다고 하고요. 기생충은 짜파구리 덕분에 사람들이 많이 라면을 샀다고 하네요. 한국의 공장 활동이 거의 11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확대되었는데 이는 생산과 신규 주문이 10년 만에 가장 강력하게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조업 경기 회복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신규 수주도
2010년 4월 이후 가장 많이 증가했고 수출 신규 수주도 5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기쁜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세요.